자, 13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력정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나라에서 여는 대회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영고라 하였다. 이때 형국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자, 은력정월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은나라 달력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은력은 은나라 달력으로는 정월이 1월이니까 왜 우리가 음력 양력 있는 것처럼 은나라 달력으로 하면 1월,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은력정월은 은나라 달력으로 1월.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는 영고겠죠? 영고. 자, 영고는 12월. 자, 다른 나라는 다 10월, 부여만 12월. 왜냐면 수렵사회의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내에 있을 때 의복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옷, 그 다음에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외국에 나갈 때는 비단옷, 수놓은옷, 모직옷을 즐겨 입는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나라의 풍습들인 거죠? 자, 이거 말고 한번 쭉 써볼까요? 그냥 이 나라의 풍습. 이 나라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부여. 자, 부여의 풍습만 한번 쭉 써볼까요? 순장. 순장의 풍습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 취수제.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소를 죽여서 발굽을 가지고 점을 치죠. 그래서 우제, 전복, 우제, 전법이라고도 하죠. 우제, 전복, 우제, 전법. 자, 그 다음에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따로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따로 있었지. 사출도라고 하죠. 사출도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부여의 법은 뭐예요? 법률? 사조목. 사조목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부여의 법으로는 사조목이 있었지. 쭉 한번 그냥 써본 거예요. 부여라고 하는 나라의 풍습들. 물론 아직 5부족 연맹제 따로 안 했지만 쭉. 자, 우리는 사조목이 나온 김에 사조목의 4개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자, 사조목의 4개는 살인자는 사형.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 자, 살인자는 사형, 가족은 노비. 자, 그러면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연좌의 풍습이 있다는 뜻이죠. 자, 우리 고조선에서는 어떨 때 노비? 물건 훔치면 노비. 아시죠? 다시 고조선에서는 어떨 때 노비로 삼아? 남의 물건을 훔치면 노비. 그런데 여기서는 어떨 때 노비가 돼요? 살인자의 가족은 노비. 알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다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어떤 형벌? 간음한 자는 사형. 간음한 자는 사형. 자, 그 다음에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 자, 질투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고 시신을 남산에 버리죠. 그 부여에 남산에 버려요. 그래서 친정에서 시신을 수습하려면 뭔가로 배상을 해야 돼요. 곡식이나 뭐 이런 걸 배상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배상한다. 즉, 한 개 훔쳐가면 12배 물어줘야 돼요. 1책 12법. 1책 12법이 여기서 나오죠. 1책 12법. 그래서 이게 이제 부여의 사조목이 되겠죠. 그래서 부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쭉 적어봤고, 자, 그 다음에 부여에서는 이제 하나만 더, 오부족 연맹체, 연맹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의 특징을 갖는데, 오부족이라고 하는 건 5개의 부족의 연합국가죠. 그래서 자, 부족장들이 한 명은 왕, 한 명은 대표니까 왕이고, 나머지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마가, 우가, 구가, 저가라고 해서 가축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 사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6 가축의 이름을 따서 분장의 명칭을 지녔다. 그럼 이제 여기 6명은 아니잖아요. 마가, 우가, 구가, 저가니까. 그래서 요 밑에 대사자, 사자. 대사자라든가 뭐 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한 6명쯤 얼추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오부족 연맹체에서는 왕권이 좀 미약한 편이다. 아시죠, 여러분? 왕권은 좀 별로야. 왕권은 좀 약해서 만약에 전쟁에 지거나 뭐 흉년이 들거나 하면은 왕을 죽여. 네, 왕을 죽여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하기도 한다. 그거는
왕권이 약하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교재에서 배웠던 거고, 교재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내용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료에는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자, 장례를 치를 때는 여름에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넣어서 장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옥갑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얼음을 넣어서 장례를 치른다든가 옥갑을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재에서 뭐 내용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사료에는 언급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 자리 잡았으니까 먹을 것도 풍부하죠. 농사도 잘 되고 뭐 오곡도 잘 자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아, 부여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여에서 살펴볼 만한 것들을 지금 다 살펴본 거예요. 이 정도가 부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가볼까요? 1번. 자,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안치했다. 자, 제가 지금 부여를 좀 자세히 한 이유는 시험에 부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최근 들어서도 많이 나오고 잘 나오니까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자, 그래서 부여. 자, 그럼 1번부터 우리는 이제 제시문으로. 자,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목곽에 넣는다. 거기 나와 있네. 가족 공동 묘라고 거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골장제. 자, 뼈를 같은 상자에 보관하는 걸 골장제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요 가족 공동 묘에서 가족 공동 묘는 뭐냐? 목곽. 거기 나와 있죠. 목곽. 나무 상자. 자, 이게 만약에 석곽이라고 하면 틀린다고 했어요. 석곽은 안 되고 목곽은 된다. 자, 이거는 옥저의 풍습이죠. 옥저도 또 뒤에 나오겠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다. 자,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자, 그러면 왕이 아니고, 여기는 왕이 있는데, 왕이 아니고 군장이 다스렸다는 건 군장국가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군장국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옥저, 동해 두 개 있죠. 자, 옥저의 군장의 명칭은 우리 금방 나왔던,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읍군 삼로. 읍군 삼로, 뭐 거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기. 그 다음에 동해도 읍군 삼로인데 동해는 후 읍군 삼로라고 나오기도 해요. 동해는 후 읍군 삼로. 그러면 동해. 그래서 군장국과 똑같은데 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후가 들어가면은 또 동해를 또 특히 또 딱 지칭하는 표현인 거죠. 군장국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들이 있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대사자, 사자까지 그 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3번이 딱 부여에 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4번,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자, 제사장이 있고 군장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사만의 재정 분리 사회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도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다시 합시다. 그래서 사만.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4번 볼게요. 다음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혼인할 때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는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부인은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자, 여자 집에서 여자 집 그 친정에다가 집 뒤에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위의 집이라고 하죠. 사위의 집. 그거를 서옥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이번에는 고구려. 고구려의 풍습 한번 봅시다. 자, 일단 고구려 풍습은 똑같이 오부족 연맹체예요. 자, 우린 여기서부터 합시다. 자, 오부족 연맹체예요. 자, 오부족 연맹체면은 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 뒤에 고구려 나오겠지만 계류부, 전로부, 뭐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5개가 있고, 자, 그러면 오부족이니까 역시 왕이 한 명 있을 것이고, 그럼 나머지 부족장을 뭐라고 하냐? 대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 하나, 대가 또는 가 4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대가의 명칭은 또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상가, 대로, 태자, 고추가. 여러분 다 외우기 복잡하니까 고추가 나오면 아, 고구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추가는 전왕족이나 왕비족 같이 조금 더 존칭으로 좀 붙여줘야 되는 그런 칭호의 대가에게 붙여주는 명칭이니까
고추가라고 하는 군장의 명칭이 있다. 대가의 명칭이 있다. 그럼 아, 이건 고구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면 뭐 제가 말 안 해도 왕권은 약하겠구나. 자, 그럼 왕권이 약해요. 왕을 죽일 거야. 그건 어느 나라? 왕을 죽일 수 있어. 쫓아낼 거야. 그건 부여. 왕권이 약해. 그냥 약해. 그럼 고구려. 알겠죠? 왕을 죽인다? 쫓아낸다? 그럼 부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왕권이 약하더라도 왕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런 뭐 쫓아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부여라는 거. 알겠죠? 고구려는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냥 약할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요 왕과 대가 밑에는 신하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자, 조의, 선인이 있었어요. 사자, 조의, 선인. 자, 사자, 조의, 선인이 나와도 고구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풍습으로 한번 가볼까요? 풍습. 자, 풍습 보시면은 금방 서욱제 나왔죠? 서욱제. 자, 서욱제는 다른 말로 대릴사위제. 자, 그래서 집 뒤에, 처갓집 뒤에 서욱이라는 집을 짓고 여기서 사위랑 딸이랑 또 아기랑 이렇게 살다가 아기가 좀 크면 다 데리고 사위가 지들 집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서욱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 그 다음에 법률은 일책시비법. 일책시비법. 그 다음에 전복, 우제전복이라고 해도 되고 뭐 전복이라고 해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은 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부여와 요 내용이 비슷하죠. 그래서 부여와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연명왕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형사취수제, 일책시비법, 우제전복 있다는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회의, 가들이 모여서 회의하지. 이것도 부여도 똑같고 고구려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죠. 동맹, 시월 동맹. 그리고 제사 지낼 때는 동굴 같은 데 가서 막 제사 지내잖아요. 그래서 국, 동, 대, 혈. 국내성 동쪽에 큰 동굴에 가서 제사를 지내죠. 그게 바로 국동대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구려에서 나올 만한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 더 했죠. 여기 보시면은 요 공통점. 형사취수제, 일책시비법, 우제전복, 제가회의 다 공통점.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이다. 라고 하는 거까지 체크. 자, 그러면 14번에 우리는 이제 제시문 가볼게요. 1번.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해서 장례를 지냈다. 자,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해서 장례를 지낸 건 사만. 이건 사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새의 깃털을 넣어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영혼이 자유롭게 막 이렇게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은 사만. 자, 두 번째.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3배를 배상한다. 여러분, 이건 어느 나라? 백제. 자, 뇌물. 그 다음에 뇌물수수. 그 다음에 공금횡령은 3배를 배상하고 종신토록 금고형. 그 다음에 도둑질을 하면 절도죄는 2배 배상, 유배형.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지금 제가 말한 게 헷갈려. 그러면 그냥 2배 배상, 3배 배상이면 백제. 12배 배상이면 아까 어디 갔어요? 12배 배상이면 부여이거나 고구려이거나. 알겠죠? 2배거나 3배면 백제. 이렇게 구분해도 돼요. 아주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2번은 백제, 3번 대가들은 스스로 사자조의 선인을 두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자조의 선인이 있었죠? 왕과 대가 밑에는 사자조의 선인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사자조의 선인이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대가 한 명마다 전부 다 신하들이 따로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신하들이 따로따로 있어? 왕권이 약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죠? 3번이 고구려. 자, 4번. 다른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변상하였다. 이런 걸 우리가 책화동해의 풍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봅시다. 15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마다 5월이면 씨 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그렇게 한다. 자, 제천행사 2번 한다고 했죠. 제천행사를 2번 한다고? 그러면 3만이겠지, 4만. 자, 4만은 제천행사가 2번이죠.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자, 이것도 복잡하면 그냥 5월제, 10월제 이렇게 기억해도 돼요. 5월제, 10월제. 뭐 2번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4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4만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재정분리사회. 자, 4만은 재정분리사회임을 알 수 있죠. 재정분리라는 건 제사와 정치를 따로따로 한다. 그래서 정치는 군장이 하는데 요 군장의 명칭은 대족장, 대군장, 소군장으로 나누죠. 그래서 대는 신지견지, 그 다음에 소는 불의읍차. 근데 보통 이렇게 잘 나오지 않고 신지, 읍차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언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사는 그러면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데 요 제사장의 명칭이 천군. 자, 그리고 천군은 신성 지역인 소도를 관장한다. 소도에서 이제 의례를 행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천군이 있다는 거, 소도가 있다는 거. 자, 천군과 소도가 존재한다는 건 재정분리사회임을 알 수 있고요. 시험에는 이 재정분리사회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풍습들 볼까요? 예를 들면 문신, 편두의 풍습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문신이나 편두. 이거는 변한이거나 진한이거나. 왜냐면 외와 가까운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은 이제 변한이거나 진한. 자, 그 다음에 반움집. 반움집이라고 해서 토실이라고 하죠. 마치 신석기 시대의 움집처럼 생긴. 자, 그 다음에 주구묘. 자, 반움집이거나 주구묘거나 이거는 마한이죠, 마한.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한 같은 경우는 54개의 소국이고 변한과 진한의 12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 마한의 목지국의 왕이 한왕 또는 뭐 진왕이라고 해서 사만 전체를 다스렸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마한의 목지국이 제일 좀 센 나라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저수지를 축조했다거나 이런 것들 또는 두레의 풍습이 있다거나 전부 다 사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까요? 저수지 또는 두레, 변홍사가 잘 되니까 두레라는 어떤 공동체 조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사만. 자, 그러면 제시문 가볼까요, 우리는? 자, 1번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자, 명주와 삼배를 짜는 방직 기술이 발달한 건 어디?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동해, 동해가 되겠죠. 동해. 자, 두 번째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면의리제가 있었다. 자,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면의리제가 있었다. 옥저가 되겠죠. 세 번째,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이게 이제 재정분리사회가 되겠죠. 이게 바로 사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가늠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다. 아까 우리 사조목 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4번은 부역.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가봅시다. 가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는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자, 일단 가는 부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마다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자, 무천. 그래서 무천은 동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동해. 동해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동해 한번 정리해볼까요? 동해. 동해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옥저 합시다. 자, 동해라고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군장국가라고 했고 자, 이 군장국가는 후읍군 삼로라고 했고요. 후읍군 삼로라고 했고 자, 동해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책화죠? 책화.
책화라고 해서 다른 부족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 부족 안에서만 경제 활동을 하는 걸 책화. 자, 만약에 침범하게 되면 이제 소나 말이나 뭐 이런 걸로 변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족외혼. 조계혼의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책화와 조계혼의 풍습이 남아있다는 건 발전이 늦다는 얘기예요. 이건 신석기 시대의 풍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이 좀 늦다. 자, 그 다음에 동해하면 무천. 우리 금방 나왔던 무천 시월. 시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동해에서 잘 나오는 건 특산물 잘 나오지 않나요? 특산물. 자, 동해의 특산물은 뭐 있어요? 우리가 단, 궁, 과하, 마, 반어피. 단과반. 기억나죠? 여러분 단과반이라고 했었어요. 단궁, 과하마, 반어피. 자, 그래서 우리는 단과반이라고 외우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자, 그럼 여기다 써볼까요? 부여의 특산품은 뭐 있어요? 부여 특산물. 부여의 특산물은 뭐죠? 뭐더라? 부여의 특산물은 자, 부여의 특산물은 말, 주옥, 모피. 맞아요. 말, 주옥, 모피. 요거는 부여의 특산물. 단과반은 동해의 특산물. 시험에는 단과반이죠. 뭐 단과반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체크. 자, 그 다음에 동해 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철자형 집터랑 철자형 그 다음에 이게 여자거든요. 한자로 하면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랑 여자형 집터는 강원도에서만 주로 나오는데 이거는 딱 여기서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겹치는 나라가 동해밖에 없어요. 동해야 동해. 동해다. 철자형 집터나 여자형 집터는 동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칡화나 조계혼이나 무천이나 특산물 요 정도가 시험에는 제일 많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료에는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료에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위지 동의전에 언급되는 거고, 또는 이런 것도 있죠. 꺼리는 것이 많아가지고 꺼리는 것이 많다. 자, 꺼리는 것이 많아서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는 사람이 죽으면 집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간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동해에 관한 풍습이에요. 그래서 동해 살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나 요거 풀고 있었죠? 16번. 16번 마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6번 볼게요. 1번. 오부가 있었으며 계류부에서 왕위를 차지했다. 자, 오부가 있었으며 자, 그러면 오부족 연맹체라는 건 부여 아니면 고구려인데 계류부가 있다고 했으니까 고구려. 계류부, 전로부, 손오부, 순노부, 간노부. 그럼 이제 고구려죠. 그래서 계류부. 이 계류부에서 나중에 왕이 나와요. 계류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는 게 고주몽이에요. 고주몽. 그러니까 고구려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정치적 지배자로 신지읍차가 있었다. 우리가 앞에서 신지읍차가 잘 언급된다라고 했죠? 사만. 자,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를 못했다. 자,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를 못한 건 사만이죠, 사만. 자, 그 다음에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에서 소나 말로 변상하게 한다. 예, 4번이 정답이겠죠? 4번이 동해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17번 이어서 봅시다. 자, 다음 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배로 만든 큰 솜에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자, 이건 어느 나라? 부여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부여의 별종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이건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 고구려예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잖아요. 주몽이 원래 부여 사람이잖아. 네, 그러니까 부여의 별종이다. 갈라져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나는 고구려. 자, 그래서 가와 나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1번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자,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정.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사만. 자, 남의 물건 훔쳤을 때 12배로 배상한다. 자, 남의 물건 훔치면 12배로 배상한다. 일책 12법. 자, 그런데 일책 12법은 두 개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이거나 고구려이거나. 자, 그러면 아까처럼 겹치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처럼 이렇게 공통점으로 물어보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죠? 시험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도 이거 어떤 직렬이었지? 잊어버렸네? 이의제기 해가지고 한 게 답이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시험 중에서. 그러니까 뭘 좀 잘못 낸 거야, 말하자면.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제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안 내려고 하죠. 근데 하다 보면 뭐 낼 수도 있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건 간에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좀 이건가? 이건 좀 답이 이상한데? 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은 없어. 알겠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으로 유명하다. 단궁은 짧은 활을 말하는 거고요. 과하마라고 하는 건 과일나무 하 아래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조랑말. 그래서 과하마, 조랑말. 그 다음에 반어피는 바다 표범의 가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해 동. 단과반은 동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은 이 중에서 일책 12번 요거 3번이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옥저를 안 했으니까 옥저로 가보도록 할까요? 옥저. 자, 옥저는 군장국가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up근 삼로 있었고 그거는 생략. 자, 그 다음에 옥저 같은 경우는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장제 이게 시험에는 잘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민며느리제는 10살쯤 돼서 혼인을 약속하면 여자를 남편 집으로 데려가서 키우고 나중에 결혼을 알게 되면 친정에 왔다가 친정집에서 남편 집에 돈 요구하죠. 그럼 이제 돈을 보내면 결혼이 성사가 되는. 그래서 일종의 매매혼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여자 나이 10살 되면 뭐 혼인을 약속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딱 옥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 나이 10살에 혼인을 약속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자, 그 다음에 골장제라고 하는 건 가족의 뼈를, 유골, 뼈만 다 모아서 목곽에 안치한다고 이제 목곽. 아시죠, 여러분? 목곽. 석곽 하면 안 되고 목곽. 그리고 그 상자의 입구에 죽은 자의 식량이다. 라고 해서 뭐 쌀항아리, 쌀주머니 이런 거 매달아 놓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해서 또 걸어 놓기도 한다. 뭐 문을 열어 놓는다. 뭐 한쪽 문을 열어 놓는다. 그런 표현이 나오면 골장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옥저는 별게 없어. 아, 요것만 하나 볼까요? 그럼 옥저는 누구에게 멸망? 일단 누가 멸망시켰어? 누가 멸망시켰어? 자, 옥저는 고구려가 멸망시켰어. 자, 고구려의 동해랑 같이 공무를 바치고 있었잖아요. 고구려는 약탈 경제니까 그거 빼먹었네 아까 고구려에서 부경이라는 게 있었죠. 창고가 약탈 경제니까. 자, 그래서 힘센 고구려가 옥저와 동해를 괴롭혀가지고 공무를 받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시켰지. 그래서 고구려 태조왕 때 멸망을 당하죠. 옥저는 고구려 태조왕 때 멸망을 당하죠. 1세기, 1, 2세기 태조왕 때. 그래서 태조왕 때 멸망을 당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옥저는 뭐 두 가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옥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17번 한 거죠? 이제 18번. 네, 18번으로 갑시다. 자, 가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가의 혼인하는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그 여자를 맞이해서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는다. 여자가 성인이 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자의 친정에서는 돈을 요구하는데 신랑 집에서 돈을 지불한 후에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온다. 자, 그러면 10살 되기 전에 혼인 약속한다. 신랑 집으로 보낸다. 옥저의 민며느리제. 민어린이란 뜻이거든요. 어린 며느리. 민며느리제.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농경과 관련하여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동맹 있으면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 자 동맹은 고구려. 여기다 써볼까요? 자 동맹은 고구려. 자, 두 번째, 대가들의 호칭에 말소, 돼지, 개 등의 가축 이름을 붙였다. 마가우가 구가 저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여. 자, 세 번째, 단궁, 반어피, 과하마 등을 특산물로 중국과 교육하였다. 자, 이거 단과반, 동해. 단과반은 동해. 시체를 감회장에다가 뼈만 추려 가족 공동 무덤인 큰 나무 덧널에 넣었다. 골장제, 옥적. 골장제, 옥적.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옥절을 찾아라.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1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자, 밑줄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이 나라는 산천을 중시해서 산과 내마다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같은 시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부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벌로, 노비와 소말을 불가하는데 책화라고 한다. 지금 거기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죠. 하나는 다른 부족의 영역으로 침범하지 않는다. 책화. 그 다음에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조계혼.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네요. 그래서 책화와 조계혼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동의의 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1번 사출도가 존재했다. 사출도는 마가우가 구가 저가가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부여. 1번에 부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옥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다. 서옥제? 고구려? 네, 대리사유제 고구려. 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동해. 그 다음에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지역이 존재했다. 사만.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부여, 영고, 고구려, 동맹, 동해, 무천. 안 헷갈리겠지만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맹.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안 헷갈릴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맹. 이런 거 틀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너무 쉬운 거 막 생각 안 날 때 기분이 더러워. 자, 넘겨볼까요? 자, 이제 고구려 봅시다. 자, 삼국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고대 국가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진짜 한 다음 주까지일 거야. 쭉 왕의 업적만 주구장창하게 되겠죠? 그쵸? 삼국이 또 왕이 좀 많아. 그래서 주구장창 왕의 업적만 정리를 하게 되겠죠. 자, 봅시다. 일단 20번이에요. 20번. 자,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자, 봅시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 몸은 이내 몸은 뉘와 더불어 돌아가랴. 자, 요 왕은 누구냐? 유리왕이에요. 유리왕. 그래서 20번에 고구려 유리왕. 자, 고구려 유리왕은 누구냐면 2대 왕이에요. 자, 1대 왕이 주몽이죠. 주몽이 원래는 부여 사람이었는데 내려와서 고구려 세웠고 자, 그런데 이미 부여에 있을 때 결혼해서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고구려를 세우고 나서도 아들이 있었죠. 또 다른 부인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원래 큰아들 말하자면 부여에 낳아놓은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 찾으러 온 거예요. 아버지 찾아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유리왕. 그럼 나머지 여기 낳아놓은 아들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비류, 온조 이런 애들이고 자, 이 비류와 온조는 결국에는 형이 와서 왕 돼버렸으니까 나는 왕 되기 좀 힘들지. 그래서 자기 세력을 데리고 내려가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세운 나라가 백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건국설화. 지금 제가 백제 건국설화 얘기한 거고 고구려와 연결을 한번 시켜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고구려 유리왕인데 자, 유리왕은 시기로 하면은 BC 1세기에서 기원전 1세기, AD 1세기. BC 1세기에서 AD 1세기. 물론 뭐 200년 살았다는 뜻은 아니고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C 1세기경에서 AD 1세기경의 유리왕이고, 자, 유리왕의 업적은 우리 금방 나온 이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황조가. 요게 황조가죠. 요 시가가. 부인이 2명 있었는데, 뭐 더 있었겠지, 부인이 아무튼, 이 2명의 부인이 서로 막 질투를 하고 난리를 한 거야. 그래서 원래 부인, 둘 중에 이제 2번째 계비가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중국 여자였었는데 중국으로 시희가 중국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희를 그리워하는, 뭐 데리러 가고 막 하는 뭐 그런 내용에서 이제 요 시가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황조가가 유리왕이고, 자, 그 다음에 유리왕의 2번째 업적은, 더 중요한 업적은 국내성 천도예요. 자, 그러면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는 건 그전 수도는 어디? 졸본. 그렇지. 그전 수도는 졸본이었어요. 자, 그러면 고구려 초기 수도는 졸본. 그리고 그 다음 수도는 국내성. 그래서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구나 라는 게 바로 유리왕이죠. 자, 그래서 유리왕의 업적은 지금 황조가 나왔으니까 국내성 천도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유리왕까지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시험에. 근데 이제 이 시험이 좀 특수하게 나온 거지. 사실 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냐? 잘 안 나올 거예요. 유리왕까지는 잘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시험을 본 친구들은 좀 낯섰을 수가 있긴 있었겠죠? 어쩔 수 없지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유리왕.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거고, 네, 황조가 유리왕은 이거는 이거고, 제시문에서 특히 삼국시대의 요 문풀 할 때는 여러분이 나머지 사료, 나머지 제시문들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또 활용이 돼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전에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나? 누가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사 능력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풀어봐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그 지문이 또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한국사 능력시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형이 좀 많이 달라요. 우리 시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을 공부했지. 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지. 그럼 한국사 능력시험은 그냥 가서 보면 돼. 알겠죠? 하지만 한국사 능력시험을 공부했지. 우리 시험을 볼 수는 없어. 우리께 조금 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능력시험만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을 보기는 어렵고, 왜냐면 조금 더 어렵고 좀 범위가 있고 깊이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처럼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면 신청해서 가서 보면 돼. 그러면 합격이야. 알겠죠? 뭐 이건 합격, 불합격은 아니에요. 등급이 나눠지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모르겠어요. 언제 이런 게 조금씩 이제 변화가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시험 제도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능력 검정 시험 쪽으로 바뀌는 직렬들도 있죠. 바뀐 것도 있고 바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니까 한국사 좀 부담은 덜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부담은 좀 덜 수가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제시문도 봐야 한다. 특히 고대에서는 제시문도 중요하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진대법을 시행한 건 고국천왕. 네, 고국천왕. 자, 진대법이라고 하는 건 빈민구제죠. 춘대춘합.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춘대춘합, 고국천왕. 자, 우리 몇 세기인지도 한번 체크해 봅시다. 2세기 고국천왕. 자, 그 다음에 낭랑군을 축출하였다. 낭랑 축출은 미천왕. 낭랑 축출은 미천왕. 자, 미천왕은 언제냐면 4세기 초. 이 낭랑을 축출했던 게 313년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 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아이고. 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요게 유리왕이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요게 이제 유리왕. 자, 그 다음에 4번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자, 율령을 반포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누구죠? 고구려에서는 율령 반포? 소수림. 소수림왕은 그럼 시기로 하면은 4세기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4세기 후반? 네. 한 373년 뭐 요때쯤이니까 4세기 한 후반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이 고구려 같은 경우는 특히 순서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기까지 같이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고구려 왕들은 특히 시기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21번 봅시다.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북쪽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었다. 국관들이, 그러니까 9명의 족장들이에요. 국관들이 이 말에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다.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으로 만든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6개가 있었다. 알 6이 모두 변하여 어린아이가 되었다.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가 왕이 올라 가를 세웠다. 자, 일단 삼국유사에 나오는 시조설화죠. 말하자면 요 이제 건국설화 같은 거고. 자, 거기 보시면 구간, 구지봉에서 구간. 첫 번째 줄에 북쪽 구지. 이게 김해에 구지봉이 있대요. 그래서 김해 지역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자줏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서 땅에 닿았다. 자,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왜냐면 우리 조상은 하늘이니까. 이게 이제 선민사상에 여기에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이 들어있었죠? 난생설화. 이거는 뭔가 특별하니까. 예, 우리 시조는 특별하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가. 그러니까 이 6개 중에서 이제 큰 형이 수로라는 얘기죠. 수로왕. 그래서 이 수로왕이 세운 나라는 금관가야인 거죠. 가야 중에서 금관가야고. 자, 그리고 구지봉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냐면 김해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해의 금관가야. 자, 그래서 요 금관가야의 시조설화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21번도 그렇고 22번도 그렇고 가야를 공부하실 때는 금관가야 따로 대가야 따로. 그냥 가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 개를 따로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자, 가야는 연맹왕국이었죠. 연맹왕국. 자, 연맹왕국이고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어요. 아시죠?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는데 이 연맹왕국에서 초기 연맹이 있죠. 전기, 가야, 연맹. 자,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연맹왕국에 머물렀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전기가야 연맹이 형성된 시기는 3세기경.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이 형성된 시기는 5세기 후반. 자, 그러면 전기가야 연맹은 6개의 가야 중에서 어떤 하나의 가야가 전부 다 통합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관리를 했다. 형님 노릇을 했다. 맹주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 맹주가 어디? 금관가야인 거예요. 그래서 김해의 금관가야가 맹주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다가 후기가야 연맹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후기가야 연맹은 고령의 대가야가 맹주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전기가야 연맹에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중심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왜? 자, 왜 이렇게 바뀌었냐? 왜 이렇게? 왜 바뀌었냐면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돼요. 멸망은 아니에요. 아직 멸망은 한참 남았어요. 쇠퇴.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됐어요. 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공격을 받아서 금관가야가 약해지자 더 이상 형님 노릇을 못하니까 이제 연맹이 깨진 거죠.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해체되면서 후기가야 연맹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뀐 계기. 자, 시험에는 사실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금관가야.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는 대가야. 이게 훨씬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봅시다. 1번. 자, 그럼 지금 우리 금관가야. 자,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상교역을 통해서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자, 금관가야는 김해잖아요. 바닷가예요. 그래서 이 금관가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해상교역이 활발했었고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죠. 철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해상교역이 활발하고 지금 글씨를 좀 막 썼는데 해상교역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된다. 그래서 발전한 거고. 자, 그러면 대가야는 여기서는 이제 내륙이에요. 내륙 지역으로 중심지가 옮겨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금관가야가 처음에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맹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건 교역이 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기 때문에 가능하죠. 자, 그러면
1번이 금관가야? 네, 1번이 정답. 자, 나머지 재심을 볼게요. 2번, 박석김 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자, 박석김 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했으면 신라. 그러면은 신라, 내물왕 이전이 되겠죠. 왜냐면 내물왕 때부터 김 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때문에 내물왕 이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당을 설치하여 학문과 무예를 가르쳤다. 자, 경당 설치는 어느 나라? 고구려. 자, 고구려. 경당은 언제 설치했냐면 5세기 평양천도 이후에 지방에다 설치한 사립학교예요. 자, 지방에다 설치한 사립학교죠. 자, 그러면 수도에다 설치한 최고 교육기관은 뭐예요? 그건 태학. 소수리방 태학. 그건 태학이고, 요거는 장수왕 때 설치한, 장수왕 5세기 때 설치한 지방 사립학교. 요게 바로 경당. 자, 그 다음에 4번에 정사암 회의를 통해서 재상을 선발하였다. 자, 정사암 회의라고 하는 귀족회의가 있었던 나라는 백제. 백제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1번이 정답. 자, 여기에서는 금관가야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금관가야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냅시다. 금관가야는 김수로왕의 왕비가 황, 옥 설화가 있어요. 금관가야 설화 중에서 하나 더, 금관가야 설화 중에 허황옥이라고 하는 여자가 왕비가 됐다. 그래서 허황옥. 이 사람이 어디서 왔냐면 아유타국에서 왔대요. 아유타국은 인도래요. 그래서 인도 어느 나라인데 거기서 와가지고 김수로왕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허황옥과 관련된 무슨 설화가 나온다. 아, 금관가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21번까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 2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